안녕하십니까. MBS 초대석 임정민입니다. 친환경 농업은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생태 환경 보존으로 농업과 공익적 기능도 강화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매년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유독 국내에서는 그 규모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관행농법에 비해 인력과 비용이 더 드는 반면 농가의 소득 증가로는 잘 연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친환경 미생물 농법으로 저비용 고품질 농산물 생산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농학자가 계십니다. 전남대학교 김기룡 교수님 모셨습니다. 김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미생물 제재와 같은 친환경 농자재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농업인들에게는 좀 비교적 친숙한 용어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들에게는 아마 낯선 분야 같습니다. 미생물 제재라는 것이요. 그래서 먼저 미생물 농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생물, 작은 생물입니다. 이 작은 생물을 이용하거나 그 생물이 배설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걸 대사물질이라죠. 이것을 이용해서 병해충을 잡거나 즉 농약을 대신하거나 또한 작물의 성장을 증가시키거나 이건 비료 역할을 대신한 거죠. 이런 농법을 총칙해서 미생물 농법을 합니다. 참 이상적인 농법이죠. 그러니까 미생물 제재로서 농약의 역할도 하고 비료의 역할도 그렇습니다. 하고 동시에 하는 거군요. 그럼 이러한 그 친환경 미생물 제재를 이용하는 농법에 대해서 우리 그 수요자인 우리 농민들의 인식이나 반응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 농가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농민들의 가장 큰 의문이 효과입니다. 또 하나의 그 의문이 뭐냐면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뜻입니다. 보통 한 병에 한 3만 원 정도 한데 농약은 효과가 좋은 반면 이게 효과가 느립니다. 농민들이 이 효과 면에서 대단히 의문을 많이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격 면에서도 그러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이 성공을 하려면 효과도 좋고 가격도 저렴한 이런 저비용 고효율의 어떤 제재가 나오면 성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도 미생물 제재, 미생물 그런 그 농자재가 있긴 있는데 현재는 효과도 좀 낮고 가격도 비싸다는 얘기신가요?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데 지금 이 두 가지에 다 걸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기존의 그 미생물 농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연구를 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교수님이 이렇게 새롭게 미생물 농법 또 기존의 미생물 제재와 다르게 개발하신 그런 제재들은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특징이 있나요? 토양의 1g이라면 대단히 적은 이 양입니다. 우리가 요소 한 포가 20kg니까 그램으로 따지면 2만 g입니다. 요소 알갱이 몇 개의 무게에 토양의 무게에 약 미생물이 10억 마리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서울 인구가 1000만이라고 생각한다면 1000만, 억, 10억, 100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1000평으로 계산을 한다면 1000평이면은 우리 시골에서 보면은 비닐하우스 그 5개 정도입니다. 5개 동? 네, 5개 동. 그런데 여기에 한 20cm 깊이로 우리가 그 미생물의 숫자를 본다면 약 80경 마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80경 마리가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상상이 안 되네요. 그런데 이 미생물 꼬리에 꼬리를 붙여봤습니다. 여기 달나라까지가 40만 킬로거든요. 여기서 강주까지가 400킬로예요. 1000배예요 지금. 한 40만 킬로를 왔다 갔다 이게 왕복입니다. 한 번. 이걸 5000번을 왕복할 수 있는 미생물이 지금 우리 토양 1000평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미생물 우리가 이 좋은 미생물이 많습니다 지금. 한 이것을 1리터 2리터 이렇게 해갖고 물에다가 이 희석을 해갖고 살포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미생물의 양이 너무너무 적습니다. 실제 이거 1000평에 한두 병을
이 살포했을 때 비율을 보면은 토양 미생물 1,000만 마리 대 한 마리가 지금 들어간 꼴입니다. 그러면 이 미생물이 들어가서 활성을 보여야 되는데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바로 죽지요. 경쟁에 져서. 그래서 이걸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병이 아니라 1,000병, 500병, 1,000병을 넣어줘야 됩니다. 문제는 이제 비용에 걸리겠죠. 주로 그러면은 그 교수님이 개발한 미생물 제제의 주성분은 뭡니까? 이 미생물을 키우는 주성분은 뭐냐면 게 껍질과 고기 비늘입니다. 예, 물론 속가죽에서 나는 젤라틴, 게 껍질에서 나온 키틴 이것이 주 원료로 이러한 미생물을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걸 이용해서 저가로 또 저가로. 대량으로 예. 이렇게 배양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배지를 보면은 막 100만 원, 200만 원 합니다. 1톤을 배양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3만 원, 5만 원 선에서 배양을 할 수 있으니까 농민들 누구나 이것을 배양 기술만 조금 가르쳐 준다면 누구나 배양을 할 수 있죠. 각 집에서. 아, 그렇군요. 그럼 효과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효과를 이렇게 지금 미생물의 원리부터 좀 말씀을 드리려합니다. 이 곰팡이라는 것은 생명체입니다. 근데 그 생명체인데 우리가 이 껍질, 세포벽입니다. 세포벽의 성분이 키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게 껍질이 단단하죠. 그 다음에 알이라고 있습니다. 해충의 알. 알에서 이제 유충이 깨어나오는데 알의 껍질도 키틴입니다. 그럼 이제 알에서 깨어나오는 그 꾸물꾸물하게 움직이는 이 유충들, 이것들은 이제 젤라틴이죠. 그런데 토양을 보니까요. 토양에서 어떤 미생물이 게 껍질을 먹고 사는 미생물이 있더라 이거죠. 키틴을 먹는단 말이죠. 그 다음에 고기 비닐을 먹고 사는 미생물이 있더라 이거죠. 아하. 만약에 이 친구들이, 이 미생물들이 게 껍질을 먹고 고기 비닐을 먹은다면 곰팡이 껍질을 먹고 해충의 알을 먹고 해충에서 나온 부화된 유충을 먹는다. 농약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미생물을 그런다면 많이만 배양해서 우리가 토양에다 넣어준다면 충분히 농약의 역할로서 가능하다. 그런데 얘들이 또 살아가면서 배설한 물질, 대사 물질이죠. 이 친구들이 대단히 작물의 성장을 좋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농약과 비료의 역할이 상당히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런 데서 발견하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농가들에게도 좋은 효과가 있고 농작물을 재배하는데 또 가격은 저렴한 농법이 친환경 농법이 가능해진 건데요. 그러면 젤라틴과 키친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역할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데요. 좀 더 그걸 좀 알기 쉽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하는 충, 그다음에 이 곰팡이 껍질은 키틴이다. 그다음에 알에 해충의 알도 껍질도 키틴질로 이루어졌다. 그다음에 이 유충은 젤라틴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러면 어떤 미생물이 키틴도 먹고 젤라틴도 먹는다면은 그럼 이걸 가면 어떻게 대량 배양할 것이냐? 싸디스한 게 껍질로 대량 배양하자. 이걸 먹으면 저걸 먹으니까. 그래서 게 껍질과 고기 비늘에 있는 젤라틴을 이용해서 대량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배양해서 살포를 한다면 이런 병해충을 죽일 수 있고 그들 대사 물질이 작물의 성장을 증가시켜서 비료 역할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정리하자면 병을 일으키는 곰팡이나 해충의 알껍질, 애벌레 표피 이런 일부에서 있는 키친과 젤라틴 성분으로 인해서 실제로 이것이 농약의 역할도 하고 또 비료의 역할도 하는 이런 거를 발견하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런 게 껍질과 이 젤라틴을 이용해서 대량으로 저렴하게 배양해서 이 농가에 살포를 한다면 방금 말씀하신 농약과 비료 역할을 동시에 하는 그런 농법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작물에 이렇게 살포를 했을 때 병해충은 뭐 얼마나 뭐 다 잡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일부만 잡히나요? 뭐 효과나 뭐 이런 거는 이걸 가지고 100%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일부 지금 나와 있는 황토유황이라든가 또 농가에서 만드는 그런 친환경 충제들이 있습니다. 유기농에 쓸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농가에서 지금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량 배양 미생물과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이런 어떤 친환경 충제라든가 유기농 충제라든가 이걸 같이 쓰게 되면 같이 쓰게 되면 좋다는 뜻입니다. 아, 참 우리가 먹고 버리는 이 게껍질이나 물고기 비닐에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한데요. 아, 그렇다면 젤라틴과 이런 키친 미생물은 어떤 계기로 발견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학자들이 관심을 많이 갖죠. 이렇게 농약에 대한 피해를 어떻게 하면 줄이기 위해서 이런 농법들이 미국, 영국, 일본, 중국, 심지어 평양에서도 이런 것들은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관심을 가졌었죠. 그런데
참 우연한 계기에 이것을 발견했는데요. 제가 미국서 그 유학을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한 5, 6년? 뭐 30년 됐겠네요. 저 박사학위를 끝내고 포스닥 과정, 연수 과정 있죠. 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학교에서 교수님도 유학을 하셨지만은 우리가 아침에 9시에 가면 보통 11시에 오지 않습니까? 네. 배가 고프죠. 근데 그때 게를 많이 팔았어요. 근데 딱딱한 부분을 미국 사람들이 잘 안 먹더라고요. 쌌지요. 그것이 한 $5 정도만 주면은 한 3일 저녁 마음대로 먹었으니까요. 제가 이제 아파트에 살았는데요. 뭐 아파트 그러면 서울에 있는 이런 아파트가 아니라 미국의 아파트라 하면 학생들이 그렇죠. 사는 아파트니까 좀 허름하잖아요. 예, 예. 잔디밭이 넓은 화단 잔디밭이 있었습니다. 먹다가 이제 그것을 안 버려야 되는데 이제 버렸죠. 버렸어요. 버려보죠. 그러니까 우연히 버리셨군요. 뭐 그냥 우연이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버렸습니다. 예. 네. 그런데 그 여름이 되면요 잔디가 병이 옵니다. 잔디에 병이 온다는 사실 알지 않습니까? 네, 예, 예. 그러니까 잔디요. 우리가 골프장에 잔디가 네, 예. 잔디에 이 농약 많이 뿌리죠. 농약을 하죠. 예, 예. 예. 동그랗게 이렇게 죽어갑니다. 보통 잔디에 이 병이 오면 라이족토니아라는 이 곰팡인데 예. 쭉 잔디를 먹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동글동글하게 죽어간 그 중간 중간에 살아있는 풀이 있더라고요. 잔디가. 야 이거 이상하다. 갑자기 나가 개를 던졌지. 그래서 그 흙을 파고 실험실로 갔어요. 그때는 정말로 뭔가 그냥 하여튼 다급했어요. 제 입장에서. 파고 가갖고 그 흙을 갖다가 조사를 해보니까 키틴, 개 껍질을 먹는 미생물이 약 10,000배 이상 옆에 토양에 비해서 많은 거예요. 아하, 이 개 껍질을 먹는 놈이라면은 이 곰팡이 알을 갖다가 방어할 수 있겠구나. 잡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토양에서도 이렇게 이 개 껍질을 먹는 미생물이 많이 자란대. 이런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비싼 도구를 들이지 않고 내가 배양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1년 동안은 솔직히 제가 미국에다 말 안 했습니다. 1년 끝나고 나서 이제 1년 남았기 때문에 조용히 있다가 전남대에서 마침 공채에 들어와갖고 그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약 한 21년 됐네요. 대학에 들어온 지. 그때까지 지금 이 과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젤라틴, 키틴 분해 미생물 농법입니다. 그걸 계속 연구하고 계시군요. 그러니까 교수님의 학문적 호기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런 아주 발견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하여튼 이 젤라틴, 키틴 미생물 농법이 관행 농법과는 하여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획기적인 어떤 농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처음에 이걸 현장에 우리 농가에 도입했을 때는 어떤 반응이셨나요? 대단히 힘들었죠. 왜 그러냐면은 그때 제가 20년 전만 해도 미생물 농법이 많이 나왔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한 병을 가지고 물로 희석해서 쓰라는 그런 농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농가들이 거의 믿질 않았어요. 미생물하면 똑같지 않냐. 아니 지금까지 당신들은 한 병을 했지만 나가 하는 것은 1,000병이다. 그 시간이 이제 굉장히 걸렸죠. 농민들이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이거 자기 1년 농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하나 이렇게 되다가 지금 서서히 지금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됩니다. 그럼 현재는 몇 농가나 지금 현재 저희들 추산에 사용하나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12,000농가가 지금 현재 사용한다고 좀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농법을 직접 배양해서 아니면 배양된 것을 가져다가 하는 농가가 지금 12,000농가 정도 지금 된다고. 하여튼 좋은 연구 성과들이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학술지나 논문 발표로 끝나는 게 많은데 이렇게 교수님과 같이 연구실에만 머물지 않고 이런 직접 현장을 누리면서 이런 친환경 농업을 확산을 위해서 이런 미생물 제재를 개발하고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러면은 주로 활동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저도 미국에서 공부할 때 대학에 오면 많은 논문을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뭐 있지 않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수만 편에, 수십만 편에 이런 논문이 나오는데 과연 이것이 현장에서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죠. 솔직히 가감에 뛰어들었습니다. 예. 이거 어느 정도 이거 효과가 있겠다 그런 생각도 있었고요. 그래서 평일날은 제가 이제 수업 때문에 또 다른 일 때문에 잘 못 나가죠. 근데 토요일, 일요일 굉장히 제가 많이 나갔습니다. 이 현장을. 예. 이 실험을 농민들하고 하라 하지만은 나로서는 실험이지만은 농민한테는 이거 전생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1년, 2년 만약에 이 미생물 농법 해갖고 실패를 했다면은 그 감당을 누가 할 것입니까? 생계가 어렵죠. 생계가 어렵죠. 빚에 완전 빚더미 앉죠. 그러니까 안 갈 수가 없어요. 불안해서도 제가. 이제 그것이 버릇화 돼본 것 같아요.
처음에는 꽃도 보고 그냥 4월에 가면은 나중에 꽃 피잖아요, 백꽃. 예, 좋고 그랬는데 10번 보면 재미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는 그 자체가 이제 그냥 다닌 거이 당연시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그래도 좀 약간 성과가 있으셔서 뭐 웃으시면서 얘기하지만 제가 예상하기에는 처음에는 그러니까 농가들도 이 생계가 달렸기 때문에 이거 어느 교수가 만들어 온 거를 바로 이렇게 수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거든요. 대단히 어려워했죠. 예. 네, 근데 한 해, 두 해 이렇게 효과를 보니까 최근에는 많은 농가들이 이렇게 젤라틴, 키친, 미생물 농법과 관련된 제재들을 사용을 하는 그런 거군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떤 특정 작물에만 일반적으로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가요? 제가 지금까지 한 15, 16년을 밖에를 지금 농가를 다녔습니다. 작물이 우리나라가 지금 한두 개입니까? 뭐 50개, 뭐 100가지 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했던 작물에서 보면은 어떤 것이 뭐 특별하게 되고 안 되고 이건 아니고 어떤 작물이 좀 더 좋고 어떤 작물에서 약간 좀 효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마토라든가 뭐 가지라든가 딸기라든가 이런 것들 굉장히 좀 효과가 좋게 나오는데 벼는 수확량은 그대로인데 이 농약을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정도의 어떤 기능성은 좀 높아진다. 이렇게 작물에 따라서 약간의 효과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맞다. 잘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특정 작물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다 효과가 있다.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거의 모든 작물에서 쓰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범용적인 제재군요. 아마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정말 그럴까? 또 그런 효과가 있을까라고 아마 우리 농민이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럼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지금 부추인데요. 예. 제가 지금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가거든요. 예. 농가들이 와서 저걸 보고 농약도 안 했는데 어떻게 지금 병에 좀 자국이 없느냐. 네, 아주 잘 자랐네요. 네. 그래서 이제 농가들한테 제가 이제 그런 말 하죠. 저거 그래도 이 학교 급식에 들어가니까 내가 저 농가가 농약을 한지 안 한지는 모른다. 그러나 저거 학교 급식에 들어간다면 그건 안 했다고는 최소한 믿어주라. 이제 그러면서 와서 보고 보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깨닫기 시작하죠. 아, 저기 가능성이 있구나. 지금 수확량이 한 30% 정도 늘고 있거든요. 저건 이제 비워내고 지금 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는 한번 수확하고 또 지금 또 자라는 장면이고요. 예. 1년에 8번을 잘라서 팝니다. 수확량이 대단합니다. 예. 그러면 저기 지금 부부 농부들이신 것 같은데 예. 굉장히 만족해하고 계신가요? 굉장히 만족해하죠. 지금 들어가는 비용이 30% 정도 줄고 들어가는 생산된 생산량이 30% 늘었고. 비용은 30% 줄고 양은 더 늘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먹기에 딱 좋게 보들보들하니 커나와. 그리고 향 같은 것도 상당히 강하니 좋고요. 이게. 부추도 달고 맛도 달대요. 이렇게 우리가 부추를 피면 물이 탁 튀면 입이 달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할 때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중 같은데 이것을 출하를 하면은 물러지는 현상도 적어지고요.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한번 해보라고 들어보자. 하셔가지고 이제. 그래야 같이 이제 호흡 맞춰갖고 한 것이 상태가 지금 이렇게 좋은 상태가 됐습니다. 이것이 앞으로도 우리 생각에는 한 2, 3년을 계속 한번 꾸준히 한번 가볼 의향이고요. 그것이 왜냐하면 농가에 대해서 소득이 바로 창출되기 때문에. 여기는 뭐 가지 농가 같은데 어디에 있는 가지 농가인가요? 저 나주 남평에 있는 윤영봉 씨 가지 농가인데요. 가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파리라든가 저 꽃 같은 거 보십시오. 꽃이 굉장히 싱싱하잖아요. 그러네요. 약간 고개를 숙이면서 저렇게 싱싱하면은 그 열매가 대단히 좋게 나옵니다. 작년에 저 농가가요. 조수익이 약 1억 6천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지금 2억 1천에서 2억 2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 있죠. 비닐하우스가 몇 개 나오고 있나요? 비닐 몇 평인가요, 그럼? 총 해갖고 지금 2,400평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렇게 수입이 조수익이 올라온다는 것은 수확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확량이 한 30% 정도 지금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작물 자체가 성장 과정이 틀리고 또 수확도 차이가 나고 또 들어왔을 때 잎이 두껍고 생기가 높고 그래서 볼 때마다 기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식처럼 보는데 정말 이쁘게 잘 자라고 있구나. 정말 기쁜 마음으로 농사짓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신가루도 있었고 병이 좀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깨끗하고 또 꽃도 잘 피고 지금 이 추운 날씨에 이렇게 꽃이 활짝 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잘 피고
과도 키워주고 여러 가지로 성장해서 빨라서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저 보이는 밭이 지금 고추를 9년 동안 재배한 밭입니다. 9년이라면은 18번을 1년에 2번씩 재배하니까 18번을 같은 자리에서 연작을 했습니다. 연작 피해가 9년 동안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작 피해가 없다. 이게 미생물 제재 덕분이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부분 지금 농가들은 2년, 3년만 하면은 이 땅으로 옮겨가지고 해야 됩니다. 연작 때문에. 그런데 저 농가는 지금 연작 피해 없이 저렇게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고추 윤기 보십시오. 수확량도 역시나 계속해서 연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미생물 제재, 교수님이 개발한 것이 이제 비료 농약 역할뿐만 아니라 이 어떤 토양을 개선하는 역할도 하나 보죠. 그 농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계속 농약 비료를 하다 보면 토양이 딱딱해지는데 이런 미생물을 하다가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토양이 굉장히 부드러워진다. 이 말은 제가 자주 듣고 있습니다. 농민들한테. 상당히 수확량도 많고요. 이제 한 1.5배 가까이 차이도 나고 또한 고추가 건강하니까 병해충 일단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맛도 식감이라든지 이런 게 훨씬 좋아요. 이건 뭐 딸기 같은데 어디에 있는 딸기 농가인가요? 제가 지금 수원창의 김춘석 씨인데요. 보통 딸기라면은 12월 달에 그 첫 화방, 첫 번째 꽃에서 보통 농민들이 7개의 수확을 합니다. 아니, 저 농가는 지금 15개 정도를 합니다. 첫 화방에서 수확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건 돈입니다. 왜 가면 다른 농가들이 나는 15개를 못 따냐? 15개를 달려놓으면은 전부 다 작아서 상품성을 잃어봅니다. 그런데 이 미생물을 병행을 하니까 15개까지도 대과로 따가지고 상품성을 유지합니다. 크기도 크고 품질도 좋고 개수는 많아졌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관행농 질 때는 정해진 수확량밖에 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GCM이란 미생물을 하고 나서부터는 그 수확량이 그 좀 더 많아졌고 작황이 좀 좋아졌고 두째로 세 번째로 이제 병충해가 좀 이제 없다고 봐야죠. 그 약재 값이 좀 덜 들고 약재 값이 좀 덜 들고 그 작황이 좋아지니까 그리고 또 미생물의 활용도에 따라서 그 품질도 틀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나가면 또 상품을 또 선호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그게 돈으로 연결이 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친환경 농산물 하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모양이나 크기가 균일하지 않아서 일반 관행 농산물에 비해서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거든요. 근데 아까 화면에도 봤지만 일반 관행 농산물에 비해서도 혹은 뭐 더 좋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어떤가요? 이 어떤 모양이나 상품성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우리 소비자들이 그렇게 믿고 있죠. 농약을 안 하고 하면은 이제 모양이 안 좋고, 그다음에 크기도 적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정적인 면에서 많이 보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 저런 농가들을 보면서 모양이나 이 생산량, 질, 이 모든 것이 지금 높아지고 있거든요. 물론 모든 농가가 저렇게 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이런 농가들을 살펴봤을 때, 실험했던 농가를 살펴봤을 때 저는 저런 가능성이 역으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역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농가들이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미생물 농법에 좀 더 과학적인 것을 조금 더 적용을 한다면은 앞으로 우리의 농업은 그 농약을 획기적으로 줄 수 있는, 아니면 어떤 농가에서는 농약을 하지 않고도 모양이나 맛, 질 모든 면에서 더 나은 것들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아까 좀 놀랬던 거는 그 어떤 일반적으로 이제 연작장애라 그러죠. 네. 한 가지 작물을 동일한 땅에다 계속 재배를 하면 네. 생산량이 떨어지고 이 재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교수님께서 개발하신 이 미생물로는 연작 장애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연작이라는 그 말의 정의가 같은 작물을 그 땅에다가 올해도 심고 내년에 심고 그다음에 심고. 근데 이 토양의 미생물을 보면은요. 특정한 것을 먹이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토마토를 본다면 토마토 뿌리를 먹고 사는 미생물이 있습니다. 토마토 뿌리를 먹고 사는 충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우리 보면은요 누에고치 있지 않습니까? 누에고치는 딱 한 가지만 먹죠. 우리 뽕잎이란 것을.
다른 걸 안 먹어요. 우리가 배추 전벌레 가면 배추만 먹지 다른 걸 먹지 않습니다. 토양에 수만 종의 미생물이 있는데 몇 종만 토마토 뿌리를 먹습니다. 그러면 토마토 뿌리가 자기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친구들은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늘어나면 이거 농약으로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농약으로 죽이죠. 근데 저항성이 걸리죠. 우리가 지금 말하는 지금 이 뭡니까? 슈퍼박테리아. 자주 먹은 항생제에 의해서 죽지 않는 박테리아가 생긴 거 아닙니까? 뭐 슈퍼를 해서 이렇게 크다 이건 아니잖아요. 안 죽으니까. 토양에서 똑같은 그런 결과가 나오죠. 농약을 해도 이제 안 죽은 이런 미생물이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연작을 해결하려고 농약을 하는데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미생물을 대량 배양해서 젤라틴과 키틴을 분해해서 먹고 사는 이 미생물을 대량 배양해서 토양에 해보니까 아까 같이 그 9년 동안도 이상이 없다. 이것은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죠. 아, 그게 아마 이거와 또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제가 농가를 방문해 보니까 이게 친환경 농작물 제재를 썼는데 별 효과가 없다. 그거는 제가 여러 가지 뭐 측면이 있겠지만 양을 적게 쓸 수도 있고요. 실제로 그 뭐 아마 효과를 보려면 특정량 이상을 써야 되고 또 너무 많이 써도 안 되겠지만 이런 거와 또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듣기로 미생물을 직접 배양해서 농작물에 농가들이 살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드셨다고 하는데요. 하여튼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를 써야 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건가요? 방금 전에 이제 농민들이 좀 의심을 하잖아요. 네. 이제 안 된다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문헌을 보거나 회사에 선전한 걸 보면 다 된다고 하거든요. 된다는 논문만 찾는다 해도 지금 10만 편, 20만 편 찾을 거예요, 지금. 한 전부 다 그게 어디서 했냐? 실험실에서 거의 돼 있잖아요. 밖에서 하는 실험이 별로 없었습니다. 또 하나, 아까도 문제이지만 너무 적은 양을 쓰고 있다. 실험실의 결과가 밖에서 실험실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조절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밖에는 조절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작물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1톤을 배양한다면은 이 1톤으로 1000평에서 3000평, 작물에 따라서 또 다르겠지만 10일에서 15일 이 정도만 살포를 해준다면 아까 같이 부추라든가 가지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작물별로는 좀 객관적으로 수량이 얼마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도 연구를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작물마다 이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편은 예를 들어서 이 3번만 살포해라. 벼가 이제 90일에서 120일 자라잖아요. 아니 토마토는 어쩌냐? 토마토는 10일에 한 번씩 살포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 작물마다 조금씩 좀 다르게 이제 그런 것들 매뉴얼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량을 그냥 뭐 사는 게 아니라 또 농가가 직접 배양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가격이 안 드는 것이죠. 만약에 1톤, 2톤을 사서 해라 한다면 어느 농가가 이걸 하겠습니까? 만드는 비용은 자기가 조금만 이제 그 노력을 들이면 만들 수 있으니까 그건 언제든지 그 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시기도 조절하고. 그렇기 때문에 농가가 언제든지 저는 할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무리 좋은 농법이라도 현장에서 적용이 어려우면 뭐 사실 수용도 안 되고 또 농가 입장에서도 잘 이용을 안 할 텐데, 교수님이 개발한 건 농가가 직접 미생물을 배양해서 살포한다는 게 아주 획기적인데요. 근데 그게 농가들이 이게 배양하는 건 쉬운가요? 배양하는 거 이제 쉽기도 합니다만은 일부 뭐 젊은 사람들이야 뭐 한두 번 보면은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그 노약자들, 나이 드신 분들이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은 좀 그 뭐랄까요. 좀 이중으로 한번 해보자. 첫째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배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1톤 정도면은 1톤, 2톤 기계만 있다면 언제든지 이건 배양이 가능하니까요. 그건 자기들이 배양에 써라. 시간에 맞춰서, 양에 맞춰서 자기가 계획을 세우면 얼마든지 할 텐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이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분들은 키우자, 배양을 하자. 아주 크게 배양을 해갖고 여기에서 한 중앙의 시스템을 가지고 이놈을 좀 나눠주자.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도 말했다면 그 1톤짜리 배양 이걸 지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주에서 22개의 농가가 지금 있는데요. 전남대학교 그 링크 사업단, 그다음에 나주시, 그다음에 남해화, 그다음에 전남대학교 이제 여기서 이렇게 손을 잡고 22개 농가에다가 지금 소형 배양기를 놓고 직접 배양 한번 해봐라. 라고 지금 이 실험 결과를 한번 봐보자. 대단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 트랙을 좀 쓰려합니다. 하나는 직접 배양하는 것하고 하나는 농협이라든가 어떤 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대량으로 배양해서 그냥 이렇게 나눠주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좀 해보려합니다. 교수님의 뭐 연구 결과니까 좀 공익적으로 또 아주 저렴하게
또 이렇게 해주시겠죠. 그러니까 저렴하지 않는다면 이건 퇴출되겠죠. 이건 뭐 모든 걸 떠나서 저렴하지 않고 효과가 없다면 이것은 세상에서 이제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효과는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농가를 생각한다면 또 가격이 비싸다면 그건 또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단하게 지금도 어떻게 하면 그걸 줄여볼까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우선 화면으로 한번 그 어떤 그 미생물을 배양하는 한번 장면을 보고 싶은데요. 저기가 지금 순창군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저기는 지금 100억을 정부로부터 받아서 저런 배양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친환경 농업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저기에서는 아까 같이 이렇게 큰 통 15톤짜리 2개에서 배양을 해서 농민들이 오면 저렇게 농민들한테 주는 그런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가 이제 저렇게 된다면 배양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와서 가져만 가면 되니까요. 저렇게 가져가는 농가가 한 얼마나 돼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지금 현재까지 한 400톤을 배양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한 200~300여 농가가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걸 좀 더 크게 해보든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군에서 저걸 좀 더 크게 할 것인가 아니면 개인들 보고 배양을 할 것인가 이걸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꽤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렇게 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받아가는 방식인 경우에는 이제 거리가 멀거나 또 노령자 또 이제 고령화가 많이 돼서 이런 분들이 좀 힘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운전을 못 한다거나 또 경기도 없는 집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그래서 아까도 투트랙을 말씀드렸는데요. 농협 단위를 중심으로 자기 그 농협에 해당된 그 농민들한테 대량을 배양해서 나눠주는 방식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촌 농협 같은 데는 60톤을 배양을 합니다. 이제 배양하는데 일주일이 걸리거든요. 이렇게 일주일마다 60톤을 배양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데예요. 예를 들어서 공산 농협은 나주 공산 농협 90톤. 그다음에 강원도 고성에 예를 들어서 60톤. 당진 성문 농협은 150톤. 이렇게 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대단히 배양통을 만들어서 이놈을 농가에 이제 보급해주는. 그러면 이제 배양을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그냥 와서 트럭이라든가 그것도 못하면 젊은 사람들이 대신해서 갖다 주면 농약 살포화됐기 이제 이것은 이 살포를 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이 방법도. 여기가 그 배양하는 곳인가요? 예, 아까 옆에가 이제 15톤짜리 배양기고 저거 1톤짜리 배양기입니다. 소형 배양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가가 투트랙을 사용하자면은 배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런 배양기를 가지고 집에서 배양을 하고 아니면 저 옆에 있는 이제 큰 통은 이제 배양을 해서 나눠주는 그런 이중 방법. 그러니까 이 방법을 쓰는 저 방법은 그 농가가 선택할 문제가 되겠죠. 농민이 자가로 배양할 수 있는 2톤 규모 배양기를 저희들이 보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센터까지 와서 타가는 것이 아니라 저 배양기를 이용해서 농가에서 직접 GCM 미생물을 배양해서 농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주로 그 현재는 뭐 아까 모든 작물에 범용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 그랬지만 가장 혜택을 많이 사용하는 작물은 지금 현재는 어느 작물이겠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하우스 작물에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많지요 지금 파프리카, 토마토, 아까 부추, 가지, 애호박, 딸기 뭐 하여튼 하우스에 재배한 것들은 거의 다 혜택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사용했다면요. 그다음 멜론 뭐. 그렇게요. 네. 그렇군요. 어떻게 지금 제가 지금 작물을 다 기억이 안 납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작목에 되고 있다. 네,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원예 작물이네 제가 보니까. 원예 작물이 또 이제 이 농가 입장에서는 그 수입이 더 높지 않습니까? 요새 원예 작물에 또 많이 농가들이 많이 재배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이렇게 하여튼 뭐 좀 약간 좋은 그 연구 성과를 이렇게 현장에 적용하시고 있는 모습 보니까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요.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개발하신 이 젤라틴 키친을 이용한 미생물 농법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나라들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나요? 주로 지금 동남아 쪽에서 제가 많이 이런 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태국, 그다음에 네팔 뭐 이런 데 쪽에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이것이 지금 저렴하기 때문에 그쪽이 될 것이다. 일부는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런 확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시작 단계에 있다. 근데 주로 개도국이네요. 그 선진국에도 이것도 뭐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이제 그래서 이제 앞전에
지난 그 5월 달에 한 이스라엘 심포지엄이 있었습니다. 기회가 있었죠. 발표할 기회가. 그래서 농림부에서 그 발표 한번 해라. 그래서 발표를 한번 했죠. 대부분 이 한국 사람들이 그때 같이 갔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만 이스라엘은 모든 것이 뛰어났다. 농업도 완전히 발전돼 있고. 이걸 제가 발표를 하니까 역전이 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기업들이 와서 이제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이거 해보자. 실제 그 하이드로포닉스라는 회사하고는 상당히 큰데요. 거의 전 세계를 지금 그 컨넥션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회사가 지금 한 30번 정도 편지를 하고 제가 이 뭐랍니까 이 서로가 비밀을 유지하자는 각서. MOU. 뭐 하여튼 그런 걸 작성을 하고 이제 이 물건을 보내고 실험을 했습니다.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벌써부터 욕심이 많아요 지금. 유럽, 이스라엘, 지중해 이 판권을 지금 주랍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한테 말을 했죠. 그건 회사의 관계제 나하고 관계는 아니다. 엊그저께는 또 편지가 왔어요. 미국까지 주라. 그래서 그것도 회사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제가 볼 때 이게 농자재, 친환경 농자재로서 수출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하여튼 뭐 우리가 좀 더 특허도 다 내셨겠죠. 특허 냈죠. 그런데 이제 또 일부는 특허를 안 낸 거 있고 일부는 낸 거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코카콜라 특허 안 내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특허를 낸 것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재직하시고 계시는 전남대학교 친환경농업연구소에서도 이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많은 학생들이 찾아와서 함께 연구하고 이 농법을 공부한다고 들었습니까? 어떤가요? 미얀마, 캄보디아, 우간다 이런 쪽에서 지금 와서 우리 이 실험실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학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장면이군요. 근데 저런 나라들이라 해서 친환경에 관심이 없냐? 아니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GCM 농법, 키틴, 젤라틴 농법이 지금 다 끝나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10%나 지금 됐죠. 이거 더 지금 개발해야죠. 더 싸게, 더 효과 있게, 더 간편하게 지금 저 친구들이 같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개발이 되면 저 학생들은 반드시 자기 나라로 돌아갈 거예요. 저 학생들이 지금 저보고 뭐라냐? 교수님 같이 하자랍니다. 뭐 같이 해야죠. 저 나라 가서. 그때쯤 되면 경제도 어느 정도 나아질 것이고. 그랬을 때 저는 충분히 저런 학생들이 가서 자기 나라에 이바지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거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또 이런 학문 선진국이라는 미국이나 유럽연합 이런 데서는 그 교수님이 지금 개발하신 젤라틴 키친 관련 이 미생물 제재 이런 연구 동향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지금까지 내가 문헌을 왜 안 보겠습니까? 요새 인터넷 세상인데요. 대부분의 한 병, 두 병을 가지고 해결을 하려합니다. 미국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지금 앞으로 미국이라든가 이스라엘 같은 데는 굉장히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그 뭐냐면 물을 주는 시스템도 드라핑 시스템이라 하잖아요. 물이 호스를 통해서 뚝뚝뚝 떨어지고 스프링클러를 통해서 착착착에 뿌려집니다. 여기에 이 미생물 연결만 한다면은 이 미생물을 쉽게 노동력이 그렇게 들이지 않고 저는 사용을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충분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미국 데이비스 대학에 제가 강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 친구들한테 편지를 보내니까 안 믿어요. 뭐 교수들이 얼마나 또 교수 연구를 믿으려 할 것입니까? 이것 보내라 저것 보내라 좀 기차지만 보냈죠. 이것도 보내고 저것도 보내고 비디오도 보내고 또 농가 현장도 보내고 미국 역시 아까도 말했지만은 대단히 그 농가의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다가 지금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까 이러면은 발표를 하면서 파트너도 좀 찾고 하면서 지금 해볼까 지금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같은 광활한 토지, 광활한 농경지를 하는데도 경쟁력이 있다. 그럼 그 얘기는 교수님이 개발한 거의 핵심은 배양 기술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배양 기술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 예를 든다면 제가 미국 예를 한번 들랍니다. 우리나라 그 딸기 같은 것을 보면요. 보통 우리나라 한 가정이 한 농가가 1000평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0.3헥타르죠. 그런데 미국을 보면은 30헥타르, 100헥타르를 합니다. 뭐 한 100배, 뭐 300배 지금 많은 이 면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농사를 가면 누가 짓냐? 이거 다 손으로 지읍니다. 멕시칸들이 와서 지어요. 많이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 멕시코 장벽 그 막아본다면 아마 외국인 노동자시죠? 네, 미국 캘리포니아 아마 데모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전부 다 이
이 호수에 물을 떨치게 되어 있어요. 드라핑이죠. 그럼 농가마다 이 통을 하나 10톤짜리 하나 만들자. 만약에 효과가 있다면 이건 누구도 만들 거예요. 저는 시작이 어렵다 보지. 만약에 이 효과가 있다. 그런다면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하면 이게 뭐가 지금 핵심 기술이냐? 배양 기술이죠. 배양통이 싸다. 그다음에 배양하는 그 물질, 그 배양 그걸 배지랍니다. 이제 이거 대단히 싸다. 우리나라에서도 싸다고 생각하면 미국에서는 더 쌉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만약에 효과로서 증명만 된다면은 미국이 아니라 유럽, 전 세계, 일본 여기서도 저는 받아들일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 뭐 최근에 다시 남북 관계가 급물살을 타고 있고요. 뭐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 이후로 그렇지만 얼마 동안은 이제 하여튼 경색 국면이었죠. 그래서 남북 간의 농업 협력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앞으로 아마 이게 활발해질 것 같은데요. 근데 교수님이 그 전에도 이런 남북 북한과의 농업 협력 이런 쪽에도 뭐 이거를 활용하고 또 이거 협력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일을 하셨나요? 그렇게 한 2006년 처음에 갔을 때가 2006년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이 강주전남 우리민족 서로돕기에서 이제 북한을 가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가서 비닐하우스 좀 지어주고 그래서 이제 인천을 거쳐서 이 중국을 거쳐서 평양 이제 순안공항에 내렸죠. 이제 가서 이제 이 뭐랄까요 야채 그때 우리 목표가 뭐냐면 비닐하우스를 지어주고 야채류 거기서는 지금 남새라고 부릅니다. 남새 채소류. 예, 채소류. 이제 그것을 단위 면적당 어떻게 하면은 수량을 높일 것인가. 북한에는 이제 일단은 질보다는 양이 더 그때는 컸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목표로 해갖고 이제 이 갔었습니다. 물론 뭐 하우스도 있지만은 노지에 또 이제 재배를 해서 이제 그 수확량을 높이는. 지금도 그 많은 차이가 현재도 없습니다만은 많이 그때 보니까 농업 환경이 열악해 보여요. 제가 이제 이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 평양에서 저기 묘양산까지 그 4차선인데 2시간 걸려요. 첫 장으로 보이는데 작물이 벼가 심어져 있는데 대단히 색깔이 안 좋아요. 근데 그걸 위에서 본 거하고 가깝게 본 거하고 틀리잖아요. 그래서 거의 참사, 이렇게 공산당 그 우리를 감시하고 이제 그 뭐랄까요, 우리를 보호한다랄까, 감시해야 된다, 가끔 따라다녀. 안내하면서 보호해주는 분. 네, 보호해주는 그렇게 생각합시다. 이제 제가 일부러 그랬죠. 내가 지금 용변이 급하다. 나 좀 차 좀 치워주라. 용변이 급하다. 어쩔 거요. 치웠죠. 치워갖고 이렇게 딱 이제 관심은 이제 배에 있었죠. 보니까 배가 노래요. 아하. 그때 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료하고 농약만 있다면 북한에 이런 기아가 없을 텐데 이걸 어떻게 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그때 좀 열의가 찼었죠. 그런데 계속 끊어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좀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가능성이 높죠. 저를 교류하는 기회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교수님 저도 이제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허락이 된다면 정말 가서 크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대규모로 이것을 이제 배양을 했다. 그래갖고 이제 농사를 지었다. 하면은 수확량이 많다 한다면 그럼 북한한테 일단은 이익입니다. 그러면 이걸 꼭 북한에서만 소비할 것이냐? 애국도 나가보자. 팔게. 일본도 가서 팔고, 중국도 팔고, 아니 우리나라 서울의 백화점에도 한번 팔아보자. 그럼 이 돈을 가져가서 자기들이 공산품을 사고 간다든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도 어떤 경제의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그렇군요. 하여튼 남북 농업 협력이 활성화되면 아마 교수님의 그 어떤 그 미생물 친환경 제재들이 좀 같이 왜냐하면 저 비용도 낮고 수량도 많고 품질도 좋고 뭐 이러니까 우선은 근데 하여튼 우리 그 남측에 우리 대한민국에 먼저 활성화하시고 또 북한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통일 한국의 어떤 그 도움이 되는 아주 큰 역할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 교수님이 경제를 하시잖아요. 저는 과학을 하고요. 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경제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지금. 실제로는 뭐 그 자연과학으로 이렇게 만들어내시는 분들이 더 뭐 국가나 세계를 위해서도 뭐 도움이 많이 되죠. 그러니까 꼭 좀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 같아갖고 좀 불안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좀 그런 그래서 면도 좀 있습니다. 약간 그 과학적 에비던스와 또 세계적인 특허 뭐 이런 거를 좀 지적 재산권이잖아요. 이런 거를 잘 확보하시고요. 그래서 하여튼 끝으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도 이 친환경 미생물 농법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고요. 또 특히 이렇게 그 현장 지향적으로 이렇게 학문으로 연구된 거를 이게
현장에 보급하시는데 이게 열성적인 교수님을 만나 뵙게 돼서 저 반가운데요. 그럼 일반 시청자들에게 이 친환경 미생물 농법에 대해서 좀 한마디 하실 게 있으면 한번 하시죠. 뭐 농가에게도 되고요. 일반 시청자들이 주로 이제 우리 농산물의 소비자들이시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안전한 농산물을 먹는다는 것은 대단히 그것은 이익이지 않습니까? 이게 가격이 그래서 이제 그 농산물의 가격도 많이 낮아져야 되겠죠. 대량만 생산된다면 소비자들도 굉장히 이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농민들한테 말한다면은 특히 요새 지금 기농 인구들도 많이 늘고 있는데 계획 없이 시작하지 마라. 처음부터 많은 투자하지 마라. 반드시 과학을 익혀라. 이것이 안 돼갖고 해갖고 망해보면 한 2년 망했다. 농사 망했다 한다면 그냥 이 기둥이 흔들흔들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경험을 쌓고 과학을 쌓아라. 그 다음에 연작장애 때문에 지금 대단히 농민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농약을 해도 이제 슈퍼박테리아가 생겨갖고 지금 안 듣잖아요. 그런데 이 미생물을 해보니까 그게 해결이 되더라. 물론 100%는 아닙니다만 제 눈에는 이 정도면은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해결책.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이 미생물 대량 배양으로 한다면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 그다음에 우리 농협의 가장 큰 지금 농협중앙의 농협들의 목표가 지금 뭐냐면 농가 소득 5천만 원 시대 아닙니까? 농가 소득 5천만 원 달성이죠. 뭐 달성을 달성한 지역도 있지만.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우리 농협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 5천만 원 달성을 위해서 미력하지만 열심히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농민 여러분 같이 합시다. 저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값싼 중국산 농산물이 본물처럼 들어오게 만든 한중 자유무역 협정, 그리고 칠레, 미국, 호주 등 주요 농업 강국가의 FTA 체결로 글로벌 시장 경제에서 우리 농업은 늘 위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살아남는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관행에서 탈피한 농법 개발도 그중 하나일 텐데요. 오늘 살펴본 친환경 미생물 농법처럼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를 살찌울 수 있는 연구와 노력이 더욱 활발히 진행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